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실입니다. 제가 늘 제목을 잘 못 지어요. 오늘 제목은 또 여전히 엉성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Rise up to 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죠. 한국어 문장. 그 기업의 매출은 3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런 거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시나요?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The company sales rose, 뭐 increase 같은 단어 쓸 수 있습니다. rose, increased 해놓고서는 up to $30 million 달러기호 씁시다. 30 million dollars로 늘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까지 증가했다. 뭐 이런 말 보면 자꾸 이렇게 옮기세요.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rose up to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법을 설명하면서요, 제가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 위반자는 $100의 벌금을 낸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Offenders have to pay $100 fine. 여기서 $100가 형용사기 때문에 단수 영어로 말하고요. $100 fine. 이걸 a fine of $100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0 벌금이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서 $50를 낼 수도 있고 최대 $100까지 낸다. 이런 말 할 때 upto를 써요. 한번 보세요. Offenders have to pay a fine of up to $100. 이때 up to가 의미하는 거는 레인지가 있고요. 그 레인지의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최대 $10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up to 이걸 최대 $100까지 벌금을 내게 된다. 우리말로 그렇게 많이들 번역을 하죠. 이런 말을 하니까 up to는 까지야라고 단어 대 단어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어에 까지 증가했다 그러면은 up to라고 쓰시는 건데 이건 레인지의 얘기가 아니라 증가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냐예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점이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The company sales rose to $30 million.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에 up to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콩글리시죠. 아주 대표적인 콩글리시입니다. 왜 한국어대로 외워서 그냥 쓴 거라서 이 사람이 한국어대로 썼구나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또 요즘 백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This vaccine can be stored at standard refrigerator temperatures. 통상적인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해요. For up to 30 days. 그러면 최장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까지라고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다고 해서 까지라고 외우고 그거에 맞춰서 쓰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독해하실 때 우리말로 뭐뭐해서 뭐뭐했다 뭐뭐해서 뭐뭐했다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면서 잘 옮겨지면 됐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말로 직독직해 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 문장만 쭉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거죠. It can be stored at refrigerator temperatures for up to 30 days. up to. 그런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하는 게 낫지. 이걸 최장 30일까지 보관 가능하다.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자기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어떤 성취감도 느껴지고 이게 기분이 좋은데요. 그게 사실은 영어 단어들, 표현들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해요. 최장 30일까지 해서 자꾸 한국어 단어하고 매칭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최대 30일까지구나. 최장 30일까지구나. 그러면 이게 회사의 그 기업의 매출이 얼마까지 증가했다 이런 말 할 때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레인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해하실 때
원문만 차분하게 보시면서 정확한 의미가 뭘까? 우리말로 내가 이걸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 문장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문을 보시면서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익히시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매출은 increased to $30 million.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increased up to $30 million.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또 its sales rose to, 이것도 rose 했으면 rose to $30 million. 이게 이제 목표 지점이잖아요. 목표점. to가 맞죠. rose up to $30 million.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장 어디서 본 것 같아 자꾸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건 이런 문장도 보시기 때문이에요. Its sales went up to $30 million. 이거 up to 아니냐? 이거는 up to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아니라 went up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phrasal verb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increase죠 이게. Its sales increased, rose to $30 million. 그러니까 이건 up to가 아니에요. 이런 거 보시고 up to 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 겁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한국어로 외워서 그래요. 한국어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예를 또 하나 드리면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한국어대로 번역해서 오역하는 틀린 영어 문장을 쓰는 예인데요. 한국어 글을 신문을 읽다 보면 부주의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꽤 글을 자주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쓰는데 한번 보세요. 한국인은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경제 규모도 적고 규모는 작아야죠. 왜 적다고 합니까? 자, 이게 이제 서구 선진국 하면은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정도가 될 텐데 한국이 서구 국가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다른이 있으니까 이걸 옮기세요. South Korea has a smaller economy and population. 그러니까 더 작은 경제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than other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자, 이런 데서 다른이 있으니까 other를 그냥 쓰시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요. 한국도 서구 선진국인 겁니다. 한국은 통상 우리가 서구 국가라고 분류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쓰면 한국도 웨스턴 컨트리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서구를 좀 광의로 해석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거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서구 진영이라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모를까? 한국도 서구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구를 진짜 유럽이나 미국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걸 빼야죠. South Korea has a smaller economy and population than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라고 하셔야죠. 그럼 한국은 선진국 맞습니까? 선진국이기는 하죠.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쓰실 수는 있어요. 웨스턴을 빼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이건 되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이렇다. 이 말은 한국도 선진국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서구 선진국이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어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한국이 서구 국가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쓰시는 이유는 두 개의 말을 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렇다 하는 말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이 말하고 서구 선진국에 비해 이렇다. 이 두 개의 말을 한 문장에 섞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서구 선진국이라고 쓰는 건데 우리도 정확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이건 좋지 않죠. 부주의하고 부정확하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별 어색함을 안 느끼세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말은 되겠죠. 캐나다는 다른 서구 선진국들보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서구 선진국 맞죠. 그러니까 다른의 이 의미가 있죠. 이런 한국어는 괜찮죠. 그래서
볼까요? 예. 보면 is doing a better job of controlling the pandemic. 이걸 더 잘하고 있다. than other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캐나다가 이거니까 이거는 other를 써도 되죠. 캐나다가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떤 영어 단어를 딱 정해가지고 외우는 게 위험해요. 사전을 잘 보시고 그 예문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시면서 정확히 이 단어의 문장의 의미가 뭔지 자꾸 생각해 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좀 나이브하게 수동적으로 단어 대 단어 번역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